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를 시사하면서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재점화할 거란 우려가 커졌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관련 내용으로 출발합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까지는 그래도 잠잠했다가 그렇죠. 결국엔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맞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 견제 정책을 이어가는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당시에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6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또 공약을 했었습니다. 네. 거기다가 마약 펜타닐 미국 내 유입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취임 첫날에 10%의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언을 하기도 했었죠. 네.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예상과 달리 이 중국에 대한 관세 폭탄, 이 조치를 취임 당시엔 내놓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관세 정책이 좀 약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여서 좀 안도하는 이런 분위기였는데요. 네. 오늘 아침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중국에 대한 관세를 언급해서 시장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경에 우리는 중국이 펜타닐을 멕시코와 캐나다에 보내는 것에 근거해서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대중국 관세 부과 시점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2월 1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최근에 통화할 때는 관세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냐 질문에는 관세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니나 중국에 대한 관세보다 리스크는 계속해서 잠재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관세 부과 우려에 위안한 또 약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네, 취임식까지만 해도 중국하고 잘 지내려는 것 같았는데 네. 이제 슬슬 본색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바로 다음 날 이 관세 대상국에 중국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 의외라는 반응도 있어요, 사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예.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무역과 대만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무역, 펜타닐, 틱톡 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면서 시 주석과 나는 세계를 더 평화롭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100일 안에 방중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참모들에게 밝혔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도 있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취임식에 이례적으로 시진핑 주석을 초청하기도 했었는데요. 시진핑 주석의 의중을 확인하지 않은 채 초청장을 보내서 중국 측에서는 이 시 주석 대신에 이제 부 주석이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측도 최근에 유화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예. 중국 총리가 무역 전쟁의 승자는 없지만 더 많은 제품을 수입할 것이라면서 좀 미국의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도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관세 발언을 기자회견에서 꺼낸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중국과의 밀당의 차원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중국에 대해서 이제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으니까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 조치가 곧 나올 수 있겠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1월 이 대선 승리 직후에 불법 이민 및 마약 유입 방지에 노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입 당일에는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25%, 중국에는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일에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의 관세는 2월 1일에 부과할 것을 생각한다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었고요.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유럽과의 무역 적자 문제를 또 거론을 하면서 중국은 미국을 악용하지만 또 중국만은 그런 것이 아니다. EU 그러니까 유럽 연합은 매우 아주 나쁘다. very very bad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그것이 무역 공정성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유럽도 묶어서 한꺼번에 좀 때리는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 관세 전쟁이 시작 단계로 전 세계로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 세계에 이제 우려가 커진 건데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 부과는 부분적으로는 미국 시장에서 이제 우리나라와 중국 기업이 경합하는 2차 전지라던가 태양광, 철강
가상 제품 등 상품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주는 반사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네. 하지만 중국의 수출 둔화는 이제 우리나라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감소로 이어져서 큰 틀에서 보면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나라 기업이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려고 미국 수출 기지, 전진 기지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사실 늘려왔었던 멕시코와 캐나다에도 이제 관세 부과가 된다는 이 점도 상당히 우리나라 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이어서 이제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죠. 이 틱톡 얘기 잠깐 해보자면 이제 틱톡이 이제 미국에서 사업 철수 위기에 놓였었는데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고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중국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인수하고 싶다면 허용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머스크 CEO의 틱톡 인수에 열려 있냐는 이런 질문을 받고 네. 그가 틱톡을 사기를 원한다면 나는 열려 있다 이렇게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죠. 일론 머스크 CEO의 인수에. 네. 틱톡은 중국 모에서 바이트댄스가 미국의 틱톡 금지법이 지정한 19일까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음에 따라서 미국 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틱톡 금지를 75일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제3자에 팔려 서비스가 계속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구상하는 틱톡 매각 방안과 관련해서 누가 틱톡을 사서 지분 절반을 미국에 주면은 우리가 미국 내 사업권을 주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 틱톡의 이제 서비스가 완전히 중단된다고 하면은 틱톡의 가치가 사라지지만 미국에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기업 가치가 엄청나기 때문에 미국에 지분 절반을 줘야 한다 이런 취지로 보이고요. 네.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이어서 틱톡까지 인수하면은 이제 대형 미디어 그룹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틱톡 관련 발언 살펴봤고 네. 또 트럼프 대통령 발언 때문에 네. 우주 관련 주식 종목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화성 개척을 언급한 뒤에 미국의 어떤 몇몇 우주 기업들 주가가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주 비행사를 화성에 보내서 그곳에 성조기를 꽂겠다. 개척 정신은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화성하면 또 생각이 나는 우리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이 화성 탐사 2주를 목표로 해서 대형 로켓과 우주선을 개발 중인 머스크의 우주 기업 스페이스X는 이 증시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기업입니다. 네. 그래도 이 스페이스X에 투자하는 펀드 데스티니 테크 100의 주가는 이 소식에 8.38% 상승하기도 했고요. 네. 미국의 우주 기업 인투이티브 머신스 주가는 간밤에 전장보다 23.93% 오른 22.94달러에 마감이 됐고 또 다른 우주 기업 로켓랩 주가도 30.29% 올라서 31.27달러에 거래를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오픈 AI 소프트뱅크 오라클 AI 합작사 설립. 네, 미국의 대규모 인공지능 합작사가 설립된다고요. 맞습니다. 챗 GPT 개발사 오픈 AI와 일본 소프트뱅크,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이 미국의 인공지능 AI 산업에 최소 5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합작 회사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들 세계 기업이 미국에 최소 5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718조 원을 투자해서 새로운 AI 기업인 스타게이트를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스타게이트는 차세대 AI 발전의 동력이 돼 물리적, 가상적 기반 시설을 구축할 것이다. 여기에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 건설도 포함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AI 기술과 인프라를 미국에 두고 싶다면서 이 투자금은 보통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 특히 중국에 갔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AI 분야에 있어서 야심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기로 했으니까 네. 앞으로 어떻게 성과를 낼지 봐야겠죠. 맞습니다. 소프트뱅크에서 손정희 회장은 기업들이 1천억 달러를 바로 투자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5천억 달러 중에 나머지 4천억 달러는 향후 4년간 투자하겠다는 이런 구체적인 목표도 밝혔습니다. 네네. 스타게이트는 인공지능 AI 인프라 구축 관련 기업이 되겠고 이 텍사스에서 데이터 센터
이 프로젝트로 시작해서 다른 주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스타게이트 지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인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 권한을 통해서 미국 내 AI 공장 설립과 공장 운영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용이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하기도 해서 앞으로 스타게이트가 어떤 모습을 갖출지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미국 SEC 가상화폐 TF 구성 명확한 규제 개발. 이 미국 증권 당국이 가상화폐 규제 정비에 이제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맞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이제 가상화폐 태스크포스 그러니까 TF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는 가상화폐 규제 완화를 약속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화폐 관련한 첫 주요 조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SEC는 성명을 통해서 이제 마크 우에다 SEC 위원장 직무대행이 가상화폐에 대한 포괄적이고 명확한 규제 체계를 개발할 가상화폐 TF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는데요. 네. SEC는 TF는 명확한 규제선을 긋고 현실적인 등록 경로를 제공하면서 합리적인 공개 체계를 만들고 집행 자원을 신중하게 배치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네, 또 이렇게 가상화폐 규제를 풀어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이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현재 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명확한 이제 관할권을 가진 규제 기관이 없는 가운데 미국에서도요. 트럼프 2기 이전 바이든 행정부의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상화폐를 이 상품이 아닌 증권법의 적용 대상으로 보는 이제 증권으로 판단해서 가상화폐 업계 전체에 대한 이제 단속과 소송을 적극적으로 주도를 해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규제 일변도로 가상화폐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대응을 하자 그 위원장이 가상화폐 업계 주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겐슬러 위원장 해임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 네. 겐슬러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또 사퇴를 했고요. 그래서 SEC에서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지금 솔라나, 리플 등 다른 가상화폐 ETF도 지금 상장 승인을 대기하고 있는데 네. 트럼프 2기 행정부 규제 완화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ETF도 상장되고 하면서 가상화폐 신규 투자자들이 유입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커지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